NH투자증권 투자 로그인과 함께하는 투자 읽어드립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최재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와우. 야, 요즘 대한민국 난리가 났어요. 2021년 7월 UN 무역개발회의 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한국은 사실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지 오래이고요. 최근에는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얘기하고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분명한 건 과거 산업혁명과 같은 또 다른 혁명의 시대에 서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시선에서 투자의 기준을 잡아야 할지 오늘 저와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혁명이라는데 진짜 혁명은 뭐지?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디지털 기술하는 기업들만 미래가 있다는 거야? 그건 또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요, 인류의 일상이 바뀌는 무시무시한 혁명, 뉴 노멀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기업들만 성장하는 그런 변화라면 거기만 주목하면 되니까 간단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통, 방송, 소비 패턴, 비즈니스 패턴 다 바뀌는 거예요. 문명의 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거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혁명, 디지털 문명으로의 대전환,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명확한 건 바로 스마트폰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거 보고 계시죠?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네, 맞아요. 2007년 아이폰이 탄생하면서 혁명이 시작된 것이죠. 2009년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아이폰이 도착하고요. 2010년 갤럭시 S라는 최초의 안드로이드 폰이 탄생하면서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시작되죠. 놀라운 건 뭐냐? 불과 10몇 년 지났어요. 그런데 인류의 80%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몇 프로일까? 세계 1위. 2018년 퓨 리서치 센터라는 미국 조사기구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 세계 평균은 76%, 대한민국은 94%, 압도적 1위.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인류의 표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표준 인류는 스마트폰을 들고 디지털 문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인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 이제 인공장기야, 간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새로운 인류의 이름이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사피엔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현생 인류의 정식 이름입니다. 모든 인류들은 다 호모 종족이고요. 사피엔스는 슬기롭다는 뜻인데 지구상에요 25종의 호모 종족이 있었는데 우리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빙하기가 오고 흑사병이 돌아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어떻게든 생존에 유리한 조건을 찾아서 변화하고 거기에 적응해서 지구상의 최고 번성한 종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인류가 스마트폰을 경험하자마자 왜 선택했을까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DNA의 속삭임이라고 하죠. 야, 이걸 써보니까 생존에 훨씬 유리해. 그래서 인류의 80%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기가 여러분이 갖춰야 할 새로운 세계관의 출발점이에요. 2021년 세계 기업들의 순위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인데요. 그런데 이건 뭐지? MS,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전부 디지털 문명을 창조하고 호모 사피엔스라는 표준 인류를 위해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차지합니다. 거기다 아시아 최강은요, 텐센트, 알리바바야. 야, 옛날에는 이거 근처에도 없었던 기업들이에요. 여기 일본 있네? 없어. 일본은 1등이 누구지? 도요다래요.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였던 도요다. 와, 그런데 테슬라가 등장했어요. 테슬라의 별명은 제2의 아이폰. 무슨 얘기냐? 호모 사피엔스들이 타는 차를 만든 테슬라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됐다. 여러분 투자에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럼 여기서 메시지를 얻자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저 기업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유통기업도, 제조기업, 아주 다양한 기업들이 새로운 표준 인류를 대상으로 사업을 만들어 갈 것이고 거기 여러분의 투자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일단 데이터를 봅시다. 택시, 호텔, 금융, 방송, 유통,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모든 일상의 표준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지구 전체 인구를 한번 볼까요? 택시가 표준이에요? 우버가 표준이에요? 데이터를 보면요. 우버나 우버 기사 서비스를 쓴 사람의 수가 10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우버가 갑자기 100조 기업이 된 거죠. 저게 언제 등장했냐? 2010년 등장했어. 그리고 지구의 표준을 바꿨어. 거기가 기회가 있었던 거죠. 호텔 에어비앤비. 그죠? 에어비앤비 2008년에 나왔어요. 어떻게 시작했다는 줄 아세요? 얘들이 야 우리 실리콘밸리 가서 창업을 좀 해보자 그러고 모였어. 근데 방이 없네. 와 방 구하기가 진짜 어려워. 야 근데 폰을 든 인류란 방 구하기가 좀 쉬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든 게 에어비앤비예요. 그리고 지금 100조 기업 됐어요. 금융, 모바일 뱅킹이 표준, 방송, 유튜브 표준이에요. 2019년 대한민국 조사를 했습니다. 저녁 때 뭐 보세요? 그랬더니 56.7%가 유튜브 본다고 대답했어요. TV는 28%. 그럼 TV가 표준 방송이에요? 아니에요. TV 표준 아니야. 이게 데이터가 전하는 표준의 전환, 세계관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뉴노멀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이제 인류의 표준 생활 공간이다. 인류는 디지털 세계관으로 이동했어요. 여러분도 이동해야 됩니다. 자, 세계 최강이 된 기업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방문이 불가능해. 아마존 어디 있어요? 찾아갈 수가 없네. 야 이거 어디 있어? 우리 월마트 그러면 딱 월마트는 거기 있지 이렇게 가면 돼요. 그죠? 와 근데 아마존 없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뱅크 방문해 보신 분 없는데 어떻게 방문해? 여러분 신대륙을 발견한 겁니다. 야 인간이 왜 꼭 오프라인 지구에 발을 딛고 살아야 돼? 그러지 말고 디지털한 신대륙을 만들고 거기서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요 더 슬기로운 인류가 나옵니다. 이 새로운 문명 디지털 대륙을 창조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인터넷 문명이고 그거의 가장 근간은 지식의 대가 없는 공유입니다. 야 이메일로 보고 유튜브에서 보고 웬만한 건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궁금하면 여기서 다 보잖아. 지금 이 투자 정보도 이걸로 보는 거잖아. 그죠? 이 환경의 변화를 사피엔스가 모를까요? 우리 슬기로운데 생존에 유리한 거면 다 찾아내는데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애들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 조그만 애들이요. 인공지능 프로그램 경진대회도 있어. 대한민국 애들 하여간 끝내줍니다. 야 그거 어디서 배워? 선생님이 인공지능 전공할 리는 없잖아. 커뮤니티가 있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카페가 있어. 환경이 변화하니까 학습을 하는 방식도 바뀌고 네트워킹을 하는 방식도 바뀌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 신문명을 창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친구가 이 비탈릭 부테린이에요. 이더리움을 창조한 친구가 바로 이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친구 우리나라 애들하고 똑같았어요. 무슨 얘기냐? 대학 갈 때 스펙 좋게 하려고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하고 있었어. 누가 어느 날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소개를 해줬대. 가보니까 너무 재밌더래. 뭐가 재밌었냐 그랬더니 은행도 없고 정부도 없는데 이 디지털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화폐를 만들고 그걸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세계관이 너무 멋지더래요. 이게 중3이 할 소리냐고. 그때부터 과학 올림피아드 뭐고 제끼고요. 이거 좀 모디파이해서 새로운 암호화폐 체계를 만들어 보겠어.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살 때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전문 매거진의 공동 편집장이 돼. 왜? 논문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대학에 갑니다. 워털루 대학교 전산과. 사실 제가 이 친구를 잘한 이유가 제가 워털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랑 같이 학교 다녔던 애들이 있어. 전산과 1학년 다니면서 이더리움을 출시했고요. 그 다음 해에 학교를 그만뒀대요. 왜? 돈이 너무 많아. 여러분 제 조단이 갖고 있대. 이러면 학교 다니기 위험해요. 그 이더리움을 만든 친구 19살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디서 학습했을까요? 커뮤니티로. 그리고 유튜브에서 학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창조해냈어요. 야 금융은 원래부터 전통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 MBA도 있고 그거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야.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세계관을요. 자기가 스스로 호기심을 일으켜서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그들과의 지식 교류를 거쳐서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신세대들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M세대가 누구냐? M세대는 확실히 구별이 돼요. 어려서 인터넷에서 한 사람들이야. 싸이월드 좀 하고
PC방에서 게임하면서 좀 놀아보고 이런 사람들이 M세대예요. 그래서 디지털 문명이 몸에 배어있어. 야, 디지털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요새 딱 보니까 야, 나도 늙어가네. 어디가 뛰어 올라오냐? G세대가 뛰어오는. 이 G세대, 얘는 또 뭐가 다르냐?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쓴 첫 세대예요. 그래서 1995년 이후 태생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95년생이니까 바로 요 세대들이 소위 말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그러고 있는 세대라고 보면 딱 맞아요. 이들이 만들고 있는 세계관이 그 유명한 메타버스입니다. No! 요 어린 세대들은 어려서부터 하도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야, 그 안에는 싸움은 내가 하면 안 되지. 누가 들어가서 내 대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장도 좀 하고 갑옷도 좀 입고 나의 부캐를 임명하노라. 너는 나를 대신해 그 플랫폼에서 전쟁을 잘 수행하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길죠. 헷갈리는 거야. 야, 얘가 나보다 낫네. 즉 가상현실이라는 게임 세계에서 부가적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이 G세대에서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 포트나이트인데요. 3억 5천만 명이 게임을 즐긴대요. 핵심이 뭐냐? 전부 싸움하는 거예요. 그 랭킹을 정해. 그게 뭐라고? 그거 진짜 중요하대. 그런데 우리 코로나도 안 되고 거기서 맨날 싸움만 할 거냐? 그러지 말고 콘서트 한번 해보자.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래퍼가 저기서 아주 환상적인 공연을 합니다. 지금 몇 명이 왔냐? 실시간으로 1230만 명. 1230만 명이 자기 캐릭터를 들고 막 뛰어다녀. 그냥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춤추면서 뛰어다닌 거예요. 야,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너도 왔니? 막 이러면서 거기서도 교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코로나라 가지고 엔터 기업들 콘서트도 못하고 전부 손가락 빨고 있었죠. 와, 이거 뭐야? 여기 이걸로 된다고? 사람들이 투자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돈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생태계에 접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콘서트 열어야 되고 월드 투어 다녀야 돈 벌 수 있어. 아니야, 그러지 말고 온라인 공연해. 거기까지는 디지털이야. 야, 그러지 말고 아바타를 만들어. 가수도 일하지 마. 그냥 아바타가 일하면서 돈 벌게 만들어. 그 성공의 크기도 보니까 데이터가 어마어마해요. 블랙핑크가 제페토에서 팬 사인을 했습니다. 4,600만 명이 사인을 받아갔고요. 제니. 오. 아, 귀엽다. 그 사인 받은 걸 SNS에 또 도배를 했어. 여러분, 광고 효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야, 일단 10대와 20대를 잡으려면 제페토 플랫폼에 가서 우리 가게를 차리고 거기서 광고를 하자. 그래서 구찌 이런 데들이 막 샵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봐라. 이거 비즈니스가 좀 되는 것 같으네. 그런데 일단 돈이 벌려야 돼.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게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는요, 애당초에 들어온 사람들 전부 돈 벌어로 시작한 거예요. 게임으로. 앱스토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로블록스에 들어가면요, 아바타가 돌아다니는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볼링장을 하나 세워. 제가 볼링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딱 해서 설치를 해놔. 그럼 아바타가 이렇게 들어와. 여기 볼링장이 생겼네? 들어갑니다. 돈을 내요. 로벅스라고. 그리고 플레이를 해. 그럼 그 돈이요, 교환을 해줘. 현실 화폐로. 그러니까 야, 이거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 생기겠죠. 몇 명이 하고 있을까? 지금 현재 200만 명이 그 게임을 개발하고 있대요. 미국 10대 60%가 여기를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미국 10대는 유튜브에서 노는 시간보다 로블록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 야, 그럼 비즈니스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자. 그래서 등장한 게 그 유명한 NFT예요. 물건을 좀 팔게 좀 해보자. 맨날 광고만 할 거야? 야, 근데 디지털 물건은 어떻게 파냐? 그럼 복제하면 똑같잖아. 그렇지. 소유를 등록해야 돼. 내가 집을 팔려고 그러는데 네 건지 어떻게 알아? 등기부 등본 필요하죠? 그걸 발행해주는 시스템이 NF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작가 한 명이 야, 그럼 나도 내가 디지털로 작품 하나 만들어가지고 NFT에 등록해볼게. 여기 보이는 이 모자이크 같이 생긴 이게 비플의 유명한 작품입니다. 유명한 작가가 시도했으니까 당연히 거래가 일어나겠죠. 무려 780억 원의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요, 마리킴이라는 작가가 이 작품이에요. 6억의 거래가 됐어요. 새로운 세계관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막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구찌도 6,000원에 디지털 백을 팔아. 나는 못 매. 근데 아바타가 이러고 메고 생겨. 플렉스.
근데 그걸 NFT에 등록하고 야 이거 한정판이래.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분명히 이제 페이스북은 점점 다운될 거야. 유튜브도 다운될 거야. 그럼 어디로 갈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라는 거죠. 야, 그럼 전부 디지털만 투자해야겠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들여다볼 게 있습니다. 식당, 여러분 식당은 그냥 오프라인이야. 그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냥 망했어. 반면 이런 데가 있었어요. 우리 배민이니 부릉이니 연결해가지고 최고의 딜리버리 서비스 이거 세팅해. 거기다 마켓컬리나 쿠팡하고 연계하면 밀키트도 될 것 같아. 공장 찾아다니면서 막 기획해요. 그 기업이 그 식당이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여러분 그 식당에 투자했어야겠죠.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표준이 이런 거잖아. 아예 선입견을 버리세요. 반찬 가게를 낸다, 치킨집을 낸다. 왜 가게를 얻어야 돼? 만약 폰을 들고 배달을 시키는 사람이 표준이라면 샵은 디지털 샵이지. 가게 대신 뭘 얻어? 주방만 있으면 되잖아. 그게 요즘 얘기하는 공유 주방이에요. 반면 오프라인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임대료 내야죠. 시설 투자해야죠. 인테리어 해야죠. 홀 만들었으니 사람들 고용해야죠. 성공의 비결은요. 맛이에요. 그러니 확률은 똑같아. 맛없는 데는 무조건 망해.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도전해보는 사람하고 5천에 1억, 영끌에서 한 사람하고 누가 생존의 확률이 높을까?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세계관으로 표준을 바꾸고 상상력과 실력을 갖춘 다음 투자하라.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만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표준을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리셋하는 겁니다. 내 상식의 기준을 포노 사피엔스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두고 그들의 새로운 생활 습관이 가져올 변화와 그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분석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블록스도 해보고 제페토도 해보고 야 SNS 하면 그거 애들이 하는 거지. 이래서는 안 돼. 경험해봐야 거기에 어떤 길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점핑해요. 오늘 당장 지금의 표준 세계관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서 더욱 성장할 기업이 어디일지 알아보는 선구안을 갖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준비가 된 당신에게 다음 주에는 예측 가능한 상상력을 갖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